2017년 3월 26일 1일차 양수역에서 비내섬 인증센터까지 85.3km. 아침부터 안개가 심하게 꼈다. 서울과 경기 일대의 08시 기준 기온도 영상 5도 내외였다. 자동차 핸들을 잡은 손이 시려울 정도의 날씨다. 특히 도심에서의 안개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진정한 자전거 여행을 실현하기 위해 집에서부터 라이딩으로 출발하고 싶었으나 소요산역까지 자동차로 이동하고 응복역까지는 전철을 타고 가기로 했다. 응복역에서 아라뱃길을 통해 서해 관문까지 간 후 우리나라 국토 종주 633km의 출발점에서 대망의 국토 완주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전철 안에서도 찬바람이 느껴질 정도로 기온이 차가웠다. 기관지가 약한 나에게 이런 날씨에서의 라이딩은 바로 목감기로 연결되므로 장거리 여행을 앞둔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었고 지구온난화가 적어도 이번 전국 일주에는 도움을 주는가 싶어 내심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건만 이런 날씨에 바람이 항시 많이 부는 바닷가로 향하는 라이딩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래서 아라 서해 관문은 이번 여행의 대의미를 장식하는 장소로 남겨두기로 하고 양수역에서부터 남만강 자전거길을 타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양수역에서 이번 여행을 출발했다. 아무쪼록 무사한 라이딩이 되길 빌면서. 두 개의 터널을 지나 양평미술관에 도착했다. 기곡터널과 원복터널. 기곡터널은 다시 와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쁘게 꾸며져 있었다. 성수기인 여름의 터널을 지나면 화려한 불빛이 기억에 남을 정도로 아름답다. 기곡터널을 통과해 얼마 더 가면 농로를 따라간다. 흰색 건물을 지나 좌회전한 후 우측으로 다리를 건너 다시 좌회전하면 자전거 전용 도로가 나온다. 처음 이 길을 올 때에는 직선으로 뻗어야 갈 길이 굽어져 있어 잠시 당황했었다. 양평미술관 인증센터 앞에서 양평 5일장과 종주길로의 갈림길이 있다. 인증센터에서 도장을 찍고 5일장 쪽으로 가보았으나 장이 서지 않는 날이라 그런지 도시에 건조함만 있었다. 점심때가 되어 식당을 찾는데 5일장 길목 입구로 보이는 지점에 흔히 볼 수 있는 양평 해장국이 보였다. 양평에 왔으니 양평 해장국을 먹어야 제맛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전거로 양평을 서너 번 왔었지만 식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지라 마땅한 곳을 알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식당 안을 들여다보니 지역 주민으로 보이는 손님이 여러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괜찮은 식당이라는 판단이 들어 안으로 들어갔다. 메뉴를 보니 해장국을 비롯해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해내탕이라는 생소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주인으로 보이는 직원에게 해내탕이 무엇냐고 물으니 선지와 우거지 그리고 내장탕을 섞은 음식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목소리와 표정이 친절하고 차분했다. 조미료 맛이 별로 나지 않았고 달지도 않았다. 가격이 8,000원으로 조금 높은 편이다. 양평에 오니 강폭이 꽤 넓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양평미술관에서 이포복까지 가는 길은 대부분 자전거 전용 도로이다. 멀리 보이는 이포복까지 가는 중간에 잠깐 우회하는 구간이 있다. 그 가운데 경사 15%에 가까운 언덕이 하나 있지만 길지 않아 올라갈 만하다. 2013년도 여름에 대구까지 가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 길을 지난 적이 있다. 그때에는 흔히 말하는 철TV를 타고 갔는데 언덕길 중간에 내려서 얼음물을 한 병 사 마시고 올라간 기억이 있다. 그런데 이 언덕을 사진으로 올리고 싶었지만 촬영을 하지 못했다. 빡빡한 일정에 라이딩을 하면서 중간중간 사진을 찍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 중간에 내리는 일은 라이딩의 치명적인 시간 지연을 초래한다.
갈산공원 앞을 지나는 구간에서는 4대강 공사의 흔적이 없이 자연미가 남아있는 경치를 볼 수가 있었다. 이포보에 도착. 인증센터 앞에서 외국인이 라이딩 복장으로 쉬고 있었다. 그는 반팔에 짧은 반바지 차림이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영어가 짧아 자신이 없어 포기하고 여주보로 향했다. 무엇이 급했는지 인증센터에서 인증샷 찍는 것도 잊은 채. 자전거 길이 잘 만들어진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4대강 공사의 폐해까지 칭찬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의미에서 4대강에 세워진 보는 사진으로 싣고 싶지 않지만 이포보에서는 인증센터에서 찍은 사진이 없는 관계로 보 사진을 대신 올린다. 이포보에서 여주보 가는 길은 우리나라 자전거 길 중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구간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만큼 4대강 공사에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 특히 여주 강변 저류지라고 팻말이 서 있는 공원에 서서 한강을 바라볼 때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이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펼쳐진 경치는 대통령의 무능함을 함께 보여주는 것 같다. 아니다. 그런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무지함을 말해준다고 해야 더 정확할 것이다. 여주보 인증센터에서 도장을 찍고 나니 허기가 느껴졌다. 오늘의 목적지인 비내섬까지 가려면 여기서 에너지를 보충해야 한다. 편의점 간판을 보고 가까이 가니 2층으로 올라가야 했다. 편의점이 있는 건물과 옆 건물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다리 위에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의자가 비치되어 있었다. 편의점에서 설치한 것 같기도 한 식탁에서 뜨거운 라떼캔 커피에 에너지피를 타서 마셨다. 우주에서 온 맛이었다. 건더기도 필요할 것 같아 감자칩을 한 봉지 먹었다. 맞은편 자리에 이포보에서 온 그 외국인이 앉아 있었는데 얼음을 섞은 환타와 프링글스를 간식으로 먹고 있었다. 나는 겨울용 저지와 빕타이즈를 입고 뜨거운 음료를 마시는데 말이다. 역시 지방층이 두꺼운가 보다. 앱으로 비내섬 근처의 모텔을 검색해서 빈 방을 알아보았다. 여주보를 출발한 후로는 그 외국인을 만나지 못했다. 집에 갔나 보다. 여주보를 지나 잠시 달리다 보면 오른쪽으로 아기자기한 캠핑장이 있다. 비석을 보니 여주 금운모래 캠핑장이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데다 전망이 탁 트이고 잔디도 고르게 깔려 있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자녀와 함께 나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강천보에 도착해서 도장 찍고 물 한 모금 마시는데 MTB에서 내리는 두 어르신을 만났다. 충주에서 출발했고 인천까지 가는데 잠실에 차가 있다고 했다. 충주까지는 버스로 이동했다며 자전거 한 대가 펑크나서 수리를 서두르는 모습이었다. 양평까지 갈 계획이었는데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다. 수리 후에 고속버스로 간다고 했다. 수리에 너무 집중하는 모습이라 조심히 가시라는 인사도 못하고 돌아섰다. 강천보를 건너 자전거 도로로 내려서야 하는데 경사와 커브가 급해 걸어서 가도록 강요받는다. 클리슈즈를 신은 라이더에게는 성가신 일이지만 걸어서 가는 게 안전을 위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탁 트인 자전거 도로를 만났다. 그리고 나타나는 강천섬. 처음에 이 길을 지날 때 잠깐의 소나기가 내렸는데 정자에서 비를 피하면서 축축한 평원의 고요함을 감상한 기억이 난다. 그때에도 굉장히 넓다고 느꼈는데 지금 보니 훨씬 더 넓다는 생각이 든다. 얼핏 보기에는 남이섬과 맞먹는 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섬에 대한 안내도도 있고 캠핑을 하기에 알맞은 조경이다.
화장실은 예쁘게 꾸며져 있는데 물과 전기를 공급받는 시설은 보이지 않았다. 문득 용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강천섬을 지나 섬강으로 들어서기 전에 강천로와 섬강로의 갈림길을 만난다. 2013년도에는 지도를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저 네이버에서 지도를 종이에 출력해서 가방에 넣고 중간중간 보기만 했을 뿐이어서 참 불편했다. 기억에는 이 지점에 이정표가 없었던 것 같다. 그저 달리다 보니 이 갈림길에서 우회전을 했어야 했는데 직진을 하는 바람에 원주까지 갔다. 결국 목표를 포기하고 자전거는 화물로 붙인 후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다. 지금은 지도를 핸들에 부착된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고 더구나 이정표가 반듯하게 보이니 소행길인 라이더라도 실수할 일이 없을 것 같다. 비내섬으로 가는 길에 섬광구역에 들어서면 자전거길 건너편으로 4대강 공사의 흔적이 없는 옛날의 시골 모습이 보인다. 4대강 공사를 함에 있어 여기처럼 논밭으로 강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뚝만 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비내섬에 들어섰을 때에는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인증센터에서 도장을 찍고 나니 더 이상의 라이딩이 곤란했다. 온몸이 지친 상태이기도 하고. 여주보에서 간식을 먹으며 검색한 모텔은 여기서 11km를 가야 한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주변에 모텔은 보이지 않는다. 민박이라고 간판을 단 집도 없고. 여행 첫날부터 암담한 상황에 처해지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뒷머리를 스치는 순간 인증센터 옆에 걸려있는 작은 현수막을 보았다. 민박이라는 두 글자가 뚜렷이 새겨져 있었다. 전화로 문의하니 다행히 영업을 한단다. 식사도 제공하고 정말 다행한 일이다. 들어가 보니 스티로폴 판넬로 지은 방이다. 넓기는 한데 아늑한 맛이 없다. 그러나 어둠을 뚫고 11km를 가는 것보다는 낫다. 보일러가 돌아가고 더운 물이 나온다. 방도 곧 따뜻해지겠지. 주인 아주머니가 전옥상을 가지고 왔다. 말 그대로 웰빙 음식이다. 집에서 기른 재료에 푸짐한 양. 배가 고픈 이유도 있겠지만 정말 맛있게 먹었다. 식사는 만점을 주고 싶다. 그런데 와이파이가 없다. 당연히 컴퓨터도 일기를 써야 하는데 휴대폰을 들고 대충 메모만 하는데도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어쩔 수 없지. 옷을 빨아야 한다. 땀에 절은 옷을 그대로 입고 내일 라이딩을 할 수는 없는 일. 그런데 세탁기가 고장이다. 주인에게 얘기해도 방법이 없다. 탈수기만 사용할 수 있단다. 그런데 그마저도 바닥이 기울어져 수평을 맞출 수가 없었다. 돌멩이로 받친 후 손으로 잡고 7분을 서 있었다. 정말 피곤했다.